진짜 여러분들 투싼 가솔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토리뷰 이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투싼 가솔린 모델을 일주일 넘게 시승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타보면서 너무너무 만족을 해서 그 만족했던 점, 이 차량을 정말 살 수밖에 없는 장점 총 5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채널은 제 개인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대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협찬을 받으려고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네거티브한 쪽으로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협찬이 굉장히 많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영상이 올라가는 것도 차량이 나오고 단물이 다 빠지고 나서 이렇게 투싼처럼 뒷북을 심하게 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고요. 제 채널은 항상 이렇게 조금씩 늦게, 한 발짝 늦게 업로드가 될 테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제 소신껏 말하는 솔직한 시승기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요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투싼 가솔린 모델을 살 수밖에 없는 장점 첫 번째는요, NVH입니다. 소음, 진동, 불쾌감이라는 그런 언어를 합해서 말하는 용어인데요. 이게 자동차 쪽에서는 NVH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확실히 이번 투싼 가솔린 모델을 타면서 솔직히 저는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기 전에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을 일주일 넘게 시승을 하다가 가솔린 차량을 받은 거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일단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정숙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가솔린 모델을 탔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진동 대책이라든지 소음 대책을 너무 잘했습니다. 이걸 모두 합쳐서 그냥 NVH의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정차시에도 가솔린 모델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하이브리드인가 싶을 정도로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굉장히 잘 억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조용한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될 수 있겠죠. 이 엔진 자체가 듀얼 포트 분사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포트 분사를 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폭발력을 분산시켜서 소음이나 진동을 굉장히 잘 대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번 투싼 신형에는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잖아요. 이 플랫폼이 바뀌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자동차가 나오면은 막 플랫폼이 바뀌었다 이러는데,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주행감도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플랫폼은 이런 NVH의 성능을 극대화로 시켜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플랫폼에는 서브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바퀴의 진동이랑 충격을 이런 흡수해주는 그런 프레임들이 있는데, 원래 기존의 프레임은 약간 H 형태였는데 이게 이렇게 샵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H 형태에 있었던 것보다 샵 형태가 좀 더 면적이 넓고 충격을 분산시켜 줄 수가 있어서 이런 진동과 소음에 잘 대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3세대 플랫폼의 이 서브프레임의 강성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퀴로부터 오는 진동과 충격을 잘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에서 3세대 플랫폼이 가져주는 이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와 가솔린과 정숙성 차이가 엄청 많이 큰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진 않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고, 엔진 자체도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라서 그런 소음과 진동 대책에서는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탔던 모델은 19인치 휠이었는데 편평비가 55 정도 됐었고, 폭이 235 정도가 되는 타이어였는데 235폭이라고 생각을 감안하면 충분히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노면과 그런 소음들이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동급 대비 차량들과 비교를 해서도 이런 NVH 성능은 우수하다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투싼 가솔린 모델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요, 엄청납니다. 개방감이 정말 엄청나요. 실제로 딱 타보시면
이게 시트가 왜 이렇게 높아? 라고 하실 정도로 시트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세단을 타셨던 분들은 불편하게 느끼실 정도로 SUV라고 치더라도 조금은 높은 포지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SUV들과는 다르게 헤드룸이 약간은 손해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신에 2열에 탔을 때 1열의 시트 자체의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발이 쑥 들어가거나 그런 점은 분명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운전석에 딱 탔는데 모하비를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모하비가 프레임 바디 차량이라서 시트가 굉장히 올라와 있거든요. 2열 시트는 더 올라와 있고, 근데 그 정도로 높게 느껴졌어요. 이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시야 전체가 너무 넓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앞유리창의 끝단 라인 부분이 천장에 근접할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서 개방감이 엄청났습니다. 앞에 센터페시아 부분이 내비게이션 그 부분이 굉장히 아래로 내려와 있고, 앞에 클러스터 부분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유리창이 가뜩이나 넓은데 대시보드도 굉장히 평평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시야를 넓게끔 하겠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일반 SUV들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시야에 있어서, 개방감에 있어서는 사각지대도 별로 없었고 굉장히 만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딱 타고 나서, 사실 썬루프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 없고 차이가 훨씬 더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앞유리의 시야 자체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헤드룸이 손해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달린다면 2열의 개방감? 아니에요, 1열의 개방감도 충분히 더 그 배에 맞게끔 더 광활해질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투싼 가솔린 모델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는요, 심하게 커졌습니다. 여러분, 전작 투싼에 비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경쟁 모델인 QM6가 많은 피해를 볼 정도로 투싼이 정말 커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여러분들이 2열에 앉으시면 야, 이게 산타페야 투싼이야 할 정도로 정말 커졌고요. 투싼이 원래는 준중형 SUV였는데 타고 나시면 이거는 그냥 준중형이 아니라 그냥 중형 SUV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전작 대비 휠 베이스가 85mm나 늘어났거든요. 8.5cm라고 한다면 요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휠 베이스가 늘어난 거예요. 이 정도 거의 다가 뭐 2열이 늘어난 건 아니겠지만 비교적 그 근사치 정도는 2열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저 같은 성인 남자가 2열에 앉더라도 주먹 3개가 레그룸을 차지할 정도로 2열이 굉장히 광활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크기 때문에 원래는 QM6를 많이 구매를 하셨잖아요. 근데 QM6보다 전장은 조금 짧지만 그 전폭, 너비 자체는 2cm가 늘어났고요. 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무려 5cm가 더 큽니다. 그래서 QM6랑 비교하더라도 2열 부분에서는 투싼이 좀 더 넓게 느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산타페나 소렌토랑 비교를 해서라도 2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투싼의 전반적인 크기 자체가 넓어졌고요. 트렁크도 전작 대비 109리터인가 더 늘어나서 트렁크의 활용성도 더 뛰어나다. 거기다가 트렁크가 넓어지고 2열의 공간도 넓어져서 차박을 하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투싼 하이브리드는 2열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서 평탄화가 잘 안 돼요. 하지만 투싼 가솔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2열의 평탄화가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트를 깔고 차박을 하실 때는 더 용이하게 차박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투싼 가솔린 모델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번째는요, 바로 승차감인데요. 제가 이거를 단점으로 넣을까도 고민을 한 게, 사실 저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승차감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호불호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투싼의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보다 좀 더 하드합니다. 그러니까 스포티한 주행을 했을 때 더 어울린다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하이브리드랑 뭐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하이브리드가 좀 더 소프트한 느낌이었다면 투싼 가솔린이 좀 더 하드한 느낌이 있어서 아무래도 젊은 층한테 좀 더 어울릴 만한 주행 성능, 승차감 등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확실히 현대 측에서는 투싼을 개발할 때 투싼 가솔린과 투싼 하이브리드의 이 고객층을 완전히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딴 차예요, 딴 차.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약간 30, 40대의 그런 패밀리 SUV를 만들었다면 투싼 가솔린 같은 경우는 20, 30대를 위주로 좀 더 스포티한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했던 자동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큼 충분히 하이브리드보다는 하드하다. 그래서 내가 좀 스포티한 주행을 원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충분히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투싼 가솔린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5번째는요. 바로 옵션입니다. 그 자동차 기자들이 시승기를 쓸 때 가장 편한 브랜드가 현대 기아입니다. 이 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는 사실 가성비를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나 좋냐 이런 거를 주로 보고 기사를 쓰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시승기를 쓰게 되는데 현대기아의 거의 모든 차들은 사실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옵션도 너무 잘 나오고 성능이 다 우수한 편이라서 시승기를 쓸 때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쓰게 되고, 사실상 현대기아에서 제가 이렇게 현대기아를 까봤자 걔네들은 뭐라고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쓰기가 좀 더 편한데, 뭐 그런 것처럼 이번 투싼 가솔린의 옵션 자체가 동급의 차량들과는 비교했을 때 정말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내비게이션과 이런 버튼의 구도 자체가 워낙 대단해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이런 센터페시아의 조작 버튼을 만드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거의 편의성을 어떻게든 향상을 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투싼을 딱 타면은 버튼도 누르기 쉽게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 놨고요. 반자율 주행 시스템 자체도 뭐 테슬라랑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지금 있는 차량들과 비교를 해도 충분한 성능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좀 더 운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이 중형 SUV에 다 들어갔다. 물론 여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들어갔는데 그건 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거기다가 투싼 가솔린만의 특권 아닌 특권이랄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를 생각보다 많이 구매를 하시던데 친환경차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빌트인 캠이나 뭐 애프터블로우, 사륜, 뭐 2열 평탄화 등등 뭐 그런 게 다 안 됩니다. 왜냐면 빌트인 캠이 들어가면 배터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연비가 낮아져서 친환경차 기준을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사륜을 넣게 되면 또 연비가 안 좋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투싼 하이브리드에는 그런 사륜, 뭐 빌트인 캠, 애프터블로우 같은 어찌 보면 중요한 그런 옵션들이 들어갈 수조차 없는데 가솔린에서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에 다양화도 있으니까 투싼 가솔린을 살 수밖에 없는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투싼 가솔린을 타면서 진짜 제가 XM3를 안 샀으면은 이걸 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 좋게 느껴졌고요. 제가 산다면 2천만 원대로 어떻게든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성비도 너무 좋게 나왔고 실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구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지금 있는 할부도 갚아야 돼서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투싼 가솔린의 단점만 모아놓은 영상은 다음 영상이 되니까 뭐 보고 싶으시면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